실험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해 볼까요? 재영이네 모둠은 효모의 발효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실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는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관의 아랫부분에 가라앉은 것이 있다.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는 기포가 올라온다. 그리고 시험관의 윗부분에 거품이 생기면서 구수한 냄새가 난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는 5ml가 그대로 있고 따뜻한 물에서는 9ml로 올라갔죠. 그래서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에 차가운 물은 처음에 5ml에서 15분 뒤에 5ml로, 따뜻한 물에서는 5ml에서 9ml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료 변환을 하면 실험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변환할 때에는 실험 결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의 형태로 변환합니다. 표로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래프로는 실험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3번 그림으로는 사물의 모양이나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변환할 때에는 표, 그래프, 그림 중에 어떤 게 가장 실험 결과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변환해야 해요. 우리 자료 변환의 형태에서 막대 그래프, 그림, 꺾은선 그래프 이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실험 결과를 자료로 변환할 때는 표, 그래프, 그림 등을 활용합니다. 그래프에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등이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고, 꺾은선 그래프는 결과가 변화한 정도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림은 사물의 모양이나 자연현상의 이해를 위해 사용한답니다.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교통수단별로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가장 길게 가는 거, 가장 짧게 가는 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비교하는데 좋아요. 꺾은선 그래프는 하나의 자료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기 좋습니다.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모양이나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영이네 모둠은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막대 그래프, 종류별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해요. 꺾은선 그래프, 시간이나 양에 따른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가로축에는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에는 실험하면서 측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재영이네 모둠의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를 변환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험 결과를 정리한 자료, 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실험 결과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원 그래프도 있죠. 원 그래프는 전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등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지한다, 어떤 게 가장 적게 차지한다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을 정해요.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에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를 어떤 그래프로 변환하면 좋을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서 발효한 정도를 한눈에 비교하려면 막대 그래프가 좋을 것 같아.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1. 가로축에는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나타내고
세로축에는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요. 2. 가장 큰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을 정해요. 3. 가로축의 차가운 물, 처음과 세로축의 5ml 눈금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 막대를 그려요. 같은 방법으로 차가운 물 15분 뒤 결과와 따뜻한 물 처음, 그리고 15분 뒤 결과를 참고하여 막대를 그립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변환한 뒤에 자료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인합니다. 또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 그리고 실험 결과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요, 실험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 조건을 통제하여 실험했는지, 관찰 또는 측정 방법이 올바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실험 과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실험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을 고쳐 다시 실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학습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10쪽입니다.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하기. 우리 첫 번째로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았죠. 과학책 18쪽에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제목을 정해야겠죠. 제목을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에는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이니까 물의 온도가 되겠죠?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예요. 세로축에는 실험하면서 측정한 값을 나타내야 되니까 물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했죠? 가로축에는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 세로축에는 효모액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있었으니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로 나눠 볼게요. 그리고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중에 최대로 올라간 게 9였으니까 여기 0부터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차가운 물은 5ml였죠. 15분 뒤에는 그대로 5ml입니다. 따뜻한 물 처음에 똑같이 5ml였는데 15분 뒤에 9ml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 처음이고 15분 뒤가 되겠죠. 얘도 처음에 5, 15분 뒤 이렇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차가운 물은 처음과 15분 뒤가 동일한데 따뜻한 물은 처음에서 15분 뒤에는 부피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볼게요.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만 효모액의 부피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